최악의 경우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까지 갈 수 있죠. 갑자기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과하세요. 경각심을 안 갖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확 막혔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은 불행의 씨앗이다. 그리고 술, 고지혈증이라고 약 드시면서 밤에는 또 술 드시고 그러면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일단 고지혈증 자체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다들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큰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고지혈증이 나왔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라 그러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 고지혈증 환자도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20대 환자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 많이 높게 나오는 분 많습니다. 20대가요? 네, 20대도 많고 20, 30대 많습니다. 40대, 50대는 너무나 많고요. 예전에는 뭐 20대면은 사실 피검사해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잘 안 했어요. 예전에는 피검사할 때 20대한테 콜레스테롤 검사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비만해 보인다 싶으면 이제 같이 검사해보면 많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내장 지방이거든요. 당연히 살이 찌면 당연히 내장 지방이 많아지겠죠. 살이 찌면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어찌 보면은 풍요로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영양 과잉 시대에 올 수 있는 질환이죠. 자, 고지혈증이 왜 위험한지,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위험 요소가 더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건지. 원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호르몬들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근데 이 필수적인 성분이 영양 과잉 시대가 오면서 과잉이 되니 그 과잉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인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거기에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무언가가 낀다 치면은 뻣뻣해지겠죠. 그 혈관이 뻣뻣해지면서부터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다 퍼져 있잖아요. 어느 장기 하나 혈관이랑 연결이 안 된 곳은 없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인다? 그게 특정 혈관에만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혈관에 다 전반적으로 쌓이게 되면 각 여러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심장이나 뇌혈관이죠. 왜냐면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그거의 씨앗은 고지혈증. 자, 그렇다면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올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계란 노른자 뭐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니까. 근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얘기고요. 물론 기름기가 많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혈액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게 바로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같은 경우는 혈관에 쌓이기도 하고 또 HDL이라는 것도 좋은 콜레스테롤에서 혈관 청소도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서 그게 다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간에서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냐. 어느 정도의 비례는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들을 뭐 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루에 막 계란 10개, 20개 먹어도 괜찮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라든지 그런 거에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생각해야 됩니다. 몸속에 염증이 많아질수록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럼 몸속에 염증은 왜 많아지느냐?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왜 생기느냐? 사실 내장지방도 기름을 많이 먹어도 생기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기름보다는 오히려 탄수화물, 당류 섭취,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서 내장지방이 쌓이고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탄수화물 쪽 그리고 체중 감량, 내장지방이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접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왜 오는지가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예. 고지혈증 환자에게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저는 일단 체중 감량. 일단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뭐 염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장지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내장지방을 줄이면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어낸다. 근데 콜레스테롤도 환자마다 수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만으로 해볼 것인가 아니면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죠. 체중 감량을 하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염증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기준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우리 건강검진 하면은 건강검진에는 130 기준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130 넘어가면은 위험 단계, 160 넘어가면 반드시 약을 써야 되는 단계.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저질환이나 이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더 낮춰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결론은 담배를 태운다거나 남성분 같은 경우는 45세 이상이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130 아래로 낮춰야 되는데, 여기다가 당뇨가 있거나 혈관이 안 좋다거나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100 아래, 그리고 심장 질환을 겪었다면 70 아래,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맞춤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엄격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일 간과하시는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세요. 당뇨가 있으면 최소한 못해도 100 아래, 뭐 어떤 연구에서는 70 아래로 조절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뭐 120, 130 이렇게 나오면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이건 궁금한 건데, 저도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이거 습관처럼 이제 매일 먹게 되더라고요.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혈증이라는 게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제가 아까 기름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분도 있고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가는 분도 있고, 유전적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생활습관 부분과 내장지방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약을 쓰고 있던 상황이더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장지방을 좀 줄이고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고, 수치가 좋아지면 약을 줄여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서 맞아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일단은 안 먹겠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시면서 이 약의 도움을 잠깐 받고, 체중 감량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드시다가 감량에 성공을 하면 약을 줄여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요. 근데 또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한 게, 보통 노력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순간 약에 의존하는 또 마음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제가 처방을 해드리면 노력하시면 끊을 수 있어요 하더라도, 약을 먹으니까 조절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도를 하십니다. 약 먹고 조절되니까 난 지금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못 끊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니까 내가 진단받고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이분 보니까 계속 드시던데 저도 계속 먹어야 되나, 이게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겠죠? 네네네. 저는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일반 식품보다 무조건 지방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름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기름을 또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 뭐 이런 거 이제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메가6 이런 것들도 요즘엔 잘 아세요. 근데 오메가6가 너무 높으면 또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튀기거나 가공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은 오메가6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오메가6 함량이 높아져 버리면, 물론 적정 오메가6는 좋아요. 근데 오메가6가 너무 높아진 비율의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그런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기름으로 대부분 만들게 돼요. 콩기름도 오메가6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공식품은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 기름은 또 가열을 하면 발암물질도 생기고 나쁜 성분이 많이 생깁니다. 튀긴 것도 결국에는 뭐 기름에 튀긴 가공식품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과자,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바로 돌려서 먹는 그런 레토르 식품들, 고지혈증에는 안 좋은 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지혈증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인데 잘 모르거나 또는 그냥 뭐 남들 다 있으니까 하고 방치를 할 경우에 어느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까지 갈 수 있죠. 갑자기 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과하세요.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 수치에 정말 다들 신경 안 쓰십니다. LDL이 뭐 190, 200 이렇게 나와도,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요.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느끼는 게 없습니다. 이 혈관이 진짜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피가 안 통하거나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지 않는 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경각심을 안 갖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확 막혔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은 불행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원천에 잘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나 착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경각심을 제일 못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특히나 차라리 비만하시거나 누가 봐도 누가 뚱뚱한 봐도. 상황이면 네. 본인이 조금 그걸 인지를 하세요. 근데 오히려 마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마르신 분들도 고지혈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말랐어도 내장 지방이 많거나 올챙이 배라 그러죠. 네. 볼록 나온 그런 체형들도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지혈증은 유전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꼭 살이 안 쪄도 유난히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좀 많이 만들어내거나,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게 또 H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청소를 못하는 상황도 LDL이 많이 결론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LDL이나 HDL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의 교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임의대로 내 상태를 맞아요. 자만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 검사 결과를 안 믿으시는 거죠. 체중이 나는 괜찮은데 표준 체중인데 왜 고지혈증? 아닐 거야. 이렇게 그냥 부정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해서 얻을 거는 없습니다. 자, 환자들이 바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안도한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어떤 부분들을 잘 실천하지 못하나요? 일단은 먹는 거랑 운동이죠.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하려면 뭔가가 바뀌어야 체중 감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의존을 하는 거죠. 누가 이게 뭐가 좋다더라. 그런 부분. 근데 사실은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전 잘 못 봤거든요. 민간요법 네.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 자, 콜레스테롤이 내가 아직은 높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게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하니 먹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를 벗어나 버렸다면 그때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목표가 저긴데 계속 빙빙 돌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는 다 안 챙겨 먹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군것질하는 분들이 아, 있어요. 맞아요. 그 군것질 하시는 분들은 군것질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은 가공식품이에요. 우리가 군것질 하려고 요리를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과자라든지 그냥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쉽게 배달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군것질을 드시거든요. 결국에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아지고 콜레스테롤은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체중 감량하려고 할 때 식사량 줄이지 말라 그래요. 운동을 갑자기 막 하려고 하고 식사량을 갑자기 막 절반으로 뚝 줄이고 그거 못해요. 다들 일하시잖아요. 다들 일하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밥만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식사는 그대로 하고 운동하는 것보다도 일단 중간에 뭐 드시는 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거 먼저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2kg 최소 감량이 가능합니다. 군것질만 안 해도 네. 2kg 감량 가능하다. 맞아요. 군것질만 안 해도 2kg 감량. 그리고 술, 고지혈증이라고 약 드시면서 밤에는 또 술 드시고, 그러면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술도 결국엔 야식이잖아요. 술 먹을 때 또 드시는 여러 가지 안주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네.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고지혈증 자체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다들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큰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고지혈증이 나왔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라 그러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약을 끊고 싶다면 생활 습관을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생활 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드시는 음식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 쌓이느냐, 지방세포가 쌓이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내 몸에 지방을 축적하지 않을 만한 음식들을 가려서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운동도 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콜레스테롤 조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적절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 그리고 항상 운동보다는 먹는 게 첫 번째다. 체중 감량이든 고지혈증 관리든 운동보다는 먹는 게 1번이니까 먹는 거에 대한 관리를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인터넷 비교원.